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900대 초반까지 밀렸네요. 오히려 이런 급락장에서는 공모주가 조금 피난처로 여겨지기도 해서 시장과는 상관없이 공모주들은 상장일에 조금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공모주의 열기까지도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죠. 내일 원준과 아스플로의 성과를 확인해 봐야 정확한 분위기를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반전의 주인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요, CU테크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준, 아스플로, CU테크 중에서 CU테크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 최종 배정 현황부터 같이 보시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최종 확약 비율은 수익 측대 22.75%에서 최종적으로 36.39%까지 증가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워요. 수익 예측대 20%를 넘겨서 와, 꽤 괜찮은 결과다 했는데 최종 확약 비율은 많이 높여 잡지는 못했네요. 아스플로가 39%를 넘겼으니까 그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인 거죠. 주로 1개월과 3개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타났는지 기관 유형별로 배정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CU테크는요, 수익 예측 결과를 발표할 때 기관 유형별 신청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기는 한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봐도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자세한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보시면 전체 기관에게 배정된 수량 중에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비율이 96.81%였고요. 그 중에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37.49%가 됐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 중에서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3.19%밖에 안 됐고요. 조금 아쉬운 결과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완전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확약 비율이 적용된 상장 직후의 유통가능 비율은 기존에 워낙 유통가능 물량의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29.73%.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생각해보면 최근 진행된 건들 중에서 다 기존 주주 비율이 꽤 높았던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기존 주주가 빵이네요. 아무튼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21.62%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금액으로 계산하면 229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모든 주식이 다 매도 주문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229억 원 이상의 매수 자금이 붙어주면 그래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사실 최종 확약 비율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이 꽤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상장일의 성과를 결정할 가장 큰 강점이 되기도 하겠고요. 넘어가서 상장일의 주체별 매각 가능한 주식수 비율을 따져보면요.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62.4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우리들, 일반 청약자가 34.39%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네요. 초반부터 확 팔아버릴지 어느 정도 이상의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지. 자, 우선은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를 기록했던 IPO들의 성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에 한해서 가져왔고요. 쭉 보시면 상장일의 시초가는 제노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2배 가격에 형성을 했고요. 그 중에 4개 종목은 따상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주가 한창 붐일 때 상장된 종목들이 꽤 많지만요. CU테크는 이 중에서도 유통 가능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하고요. 또 확약 비율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에 따상을 기록했던 플래티어는 최종 확약이 30.33%였거든요. 그에 비하면 그래도 높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 데이터들을 베이스로만 생각을 한다면 CU테크도 따상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괜한 기대를 조금 하게 되네요. 게다가 단독 상장이잖아요. 자금이 CU테크에 쭉 쏠려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기대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이 가격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상장일의 주가는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심리나 수급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오버슈팅이 잘 나와주고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빠진 이후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참고용으로만 우선 봐주세요. 펄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회사 측이 제시했던 비교 기업과 평균 펄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펄을 다시 계산하면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펄가 좀 너무 저평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펄을 그대로 썼습니다. 10.52배면 이 자체로도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CU테크의 2021년 예상순이익 150억 원,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150억 원에 적용퍼 10.52배를 곱하면 평가시가총액은 1,578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상장 예정 주식수로 나눠주면 8,963원이 됩니다. 코스닥 호가 단위로 올림하면 8,940원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6,000원 대비해서 49%가 플러스된 수준이거든요. 따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플러스 50%라고 하니까 뭐야 이거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가격일 뿐입니다. 우선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000원이라는 공모가는 그리고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관들이 상단을 초과해서 적어낸 비율이 무려 94.76%나 됐었어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공모가를 더 높여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CU테크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고 유통가는 금액이 매우 낮아서 상장일에 장 초반 매도 물량이 급격히 쏟아지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기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종목은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죠. 제 느낌일 뿐인데 그렇다면 동시호가에 딱 이 2배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형성이 돼준다고 하면요. 시초가에 팔기보다는 장 시작하고 조금 더 봤다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시초가 2배 종목들의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 고가 수익률, 종가 수익률을 따져봤거든요. 플래티어, 브레인즈 컴퍼니, 일진하이솔루션은 따상까지 성공을 했고요. 아조스틸은 시초가 2배로 출발해서 그보다 더 오른 최고가 158%의 수익률을 달성했었어요. YM텍도 100%인 2배로 출발을 해서 최고가까지의 수익률은 150%를 보였고요. 즉, 시초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초가가 2배로 출발을 한다면 시초가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따상에 도달한 세 종목들 몇 시 기준으로 따상을 기록했는지를 보면 9시 3분, 9시 15분, 9시 3분 이렇거든요. 그래서 따상에 갈 만한 친구들은 장 초반에 바로 직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몇 차례 따상이 풀렸다가 다시 진입한 경우기는 하지만요. 네, 그런데 따상에 도달하지 못한 두 종목은 아주스틸은 최고가를 9시 4분에 찍었고요. YM텍은 10시 59분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 없는 거죠. 어느 시간대에 파는 게 가장 좋을까? 가장 고점에 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초가가 2배에서 출발하기는 했는데 따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9시 30분 이전에 적정 가격대에서 매도할란다. 아니다. 나는 10시 정도까지는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팔란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매도한 뒤에 그냥 후회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공모주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